그래서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지속성을 갖춘 삼성전자를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얘기한다고 네.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이렇게 제 거에서 나눠드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윈윈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꿀팁을 얘기 안 하시고 외국인 지분율이 쭉 빠질 때 삼성전자 좋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올해에도 연준이 얘기했습니다. 금리 투자자들은 내려주기를 기대해요. 그러면서 피벗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연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준은 내린다는 얘기 안 했어요. 올해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치 2%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 그 고금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짝 외국인 매수죠. 하루 이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 아니란 거죠.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란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네.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일단 강하게 사야 됩니다. 네. 뭐 3천억, 4천억 하루에 팔다가 한 500억 샀다. 들어왔네. 박수. 사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팔았던 만큼 강하게 적어도 3천억, 4천억을 하루에 팔았으면 그만큼을 하루에 사는 모습들이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천억, 4천억을 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천억, 4천억 하루 샀다고 이거 우리가 따라 사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란 1번 강도, 2번은 연속성이에요. 지속성. 지속성 있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우리가 비싸게 사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런 시점에서 불타기를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확인하면서 평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불타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석적인 투자예요. 물론 외국인들이 판다고 하더라도 기관 쪽에서 조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면서 주가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쪽엔 유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펀드나 이런 것들 다 해지했는데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이런 쪽들의 자금이 크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 조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단타놀이 정도지 과연 시세를 계속 올려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대형주 중에선 특히나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고요. 네. 삼성전자와 아까 하이닉스 중에서 그러면 네. 어떤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아까 영업 적자가 4분기에 1조 정도 이상 나니까 삼성전자가 맞냐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관점이 조금 나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시황, 업황 다 어려워요. 지금 마이크론이 먼저 적자 전환 크게 했고 그 뒤로도 거의 선두권에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3위권 밑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 2분기 상반기까지 힘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반기 정도 돼야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코로나 그리고 러우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한 IT 세트 수요의 부진,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절제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월급 받던 것들이 가처분 소득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들의 물가가 다 올라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월급은 그만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실제 내가 예전에는 월급으로 100만 원을 다 세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가졌단 말이에요. 모든 비용들이 다 나갔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이만큼 썼는데 이게 사실상 150만 원이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됐는데도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가가 그 쓸 수 있는 금액의 폭보다 더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150만 원으로 분명히 나는 50만 원을 더 받고 있는데도 내가 예전에 즐기던 소비하던 만큼을 향유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입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곳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이런 쪽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힘든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반기부터 이런 부진했던 IT 세트, 가전 이런 쪽의 수요가 확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메모리 단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에 더 특화가 돼 있는 하이닉스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쪽은 매출 비중이 거의 99%가 디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이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 생산 공장입니다. 미국은 소비죠. 그래서 이런 중국 쪽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도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정말로 좋아지는,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될 만한 요인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이닉스가 더 집중적인 실적의 상승 구조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사업단의 비메모리 전략, 이 비메모리 시장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30%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기를 쓰고 TSMC의 3나노, 4나노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투자 집행을 크게 하고 지금 수율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먹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70%예요. 30%가 메모리고요. 그래서 이쪽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런 공정, 초미세 공정들을 삼성전자가 지금 가열차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조금 더 지금 당장은 메모리 반도체 힘드니까 그래도 다른 쪽들에서 매출 커버해 줄 수 있는 삼성전자 쪽에 나는 베팅을 걸어보겠다라고 관점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관점의 차이예요. 네,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메모리 쪽이 확 살아나는 IT 세트 수요의 이런 회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비중 실어서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하반기까지도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봤을 때는 신사업과 좀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현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고금리 상황을 더 순현금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여력이 큰 당연코 이제 첫 번째 반도체에선 톱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베팅 비중을 더 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적자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부채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경우는 삼성전자가 조금 낫다고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보실 때 지금 반도체 섹터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게 들어갈 만한 거라고는 보시나요? 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연속성은 좀 갖춰져 있어요. 이걸 제가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누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일별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인데 1월 초 들어오면서 자, 그동안에는 이 파랗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1,500억을 사지만 제가 말씀드린 강도는 갖췄어요. 이때. 근데 여기에서 바로 뭐가 깨지죠? 지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네. 단지 3일 중에서 이틀을 강하게 사고 지속성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900억, 1,0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와버리면서 이때 샀던 거 이상을 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파는 와중에서도 물론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자, 1월 3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또 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날은 의미가 있나요? 액수가 그쵸. 강도가 약한 거군요. 이게 17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팔았던 거 보세요. 이걸 팔았는데 이거 반짝 샀네. 내일부터 또 파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드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못 잡아요. 근데 이날이 됐어요.
두 번째 날 되니까 전날 174억 샀는데 오늘 1760억 샀네. 와. 어제 대비해서 10배 더 산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면은 일단은 강도가 갖춰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틀째 지속성이 또 갖춰졌죠. 근데 3일째 2천억을 또 사네.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기관들도 그동안 사오던 행태 그대로 또 사고 있네. 투신과 사모펀드. 외국인이 같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제가 수급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삼끌이 매수라고. 1, 2, 3의 3입니다. 네. 제가 가장 수급에서 강력하게 생각하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투신, 네. 사모펀드 조합이에요. 거기다 연기금까지 사면은 사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시세가 어떻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이 무거운 종목들이 4.3%, 1.4%, 오늘도 2.5% 오르는데 수급이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안 나왔죠. 3시 반이 돼야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집계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화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느 증권사에나 다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3일, 4일째 사고 있는데 오늘도 살까? 라고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따르면. 근데 강도는 갖춰졌고 연속성이 오늘도 지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자 0468이라고 저희 교보증권에서는 화면을 봐요. 저는. 자 이게 오늘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이에요. 아침부터 강하게 사죠. 70만 주 사고 있어요. 10시 되니까 94만 주, 11시 20분 되니까 130만 주, 와. 1시 20분에 160만 주, 2시 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70만 주. 한 번도 수량을 줄이지 않고 가집계가 집계되는 5번 동안 수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와. 그죠? 네. 여기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거기다 누가 또 같이 사죠? 투신. 아침엔 투신이 팔았어요. 하지만 순매수 전환을 11시 20분 되니까 1시간 반 동안에 이 팔았던 16만 5천 주 걷어들이고 66만 주, 16만 5천 주 받고 더 받고 더블로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받고 더블로가 아니라 받고 거의 4배. 트리플? 뭐 그 이상이죠. 그만큼을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삼끌이 수급이 오늘도 갖춰졌어요. 이미 11시 20분에. 그럼 여러분은 이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속성 갖춰졌네 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봐야지만 내가 어디에서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잡힌다는 거죠. 네.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뭐 큰 종목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유용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네. 반드시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종목만 좋다. 이거 삼성전자니까 네이버니까 카카오니까 샀다. 이거 좋은 기업이니까 샀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나와서 이런 수급을 증권가에서도 알려주질 않아요. 네, 정말로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외국인의 칼날이 있는데 나와서 삼성전자 95,600원 대비해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사야겠죠. 이 말을 태연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정말 개인들 상대로 이걸 몰라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당하면 안 되는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아까랑 똑같이 보겠습니다. 네. 투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12월까지는 거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행보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죠. 1월 3일까지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들어왔어요. 네. 거의 한 600억 가까이 팔았고요. 근데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삼성전자랑 똑같죠. 기관 쪽은 미리부터 좀 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1월 4일 되니까 똑같아지죠. 네. 누가 사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 팔았던 것만큼을 샀죠. 네. 그럼 일단은 강도는 갖춰졌어요. 그런데다가 기관의 강도와 이런 부분들을 지속성은 이미 확인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이틀째에도 380억. 근데 점점 삼성전자랑 아까 다르죠. 그러네요.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가 있다라고 외국인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 적자 전환과 더불어서 순현금 대비해서 순차익금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 차익금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런 수급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아까 똑같이 가집기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와 똑같이 하이닉스를 늘려나가요. 자, 1시 20분까지 수량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2시 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수량이 감소하죠. 그러네요. 70만 7천 주 샀는데 55만 8천 주. 물론 이게 2시 반 이후로 3시 반 끝날 때까지 1시간이 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종 얼마를 몇 주를 매수했냐는 우리가 3시 반 장 딱 끝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5만 8천 주 이상으로 다시 강하게 올라왔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강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성 있게 사고는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장 끝나고 나서 이 55만 8천 주에서 확인해 보니까 45만 주를 장 끝나고 나서 매수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1시 20분부터 줄였던 수량이 1시간 동안 10만 주를 더 줄인 거죠. 네. 순매도를 그때 더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에 이 끝나고 나서 45만 주 매수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장중에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이거 여러분들 하루에 딱 3-4번만 하시면 돼요.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네. 9시 50분 한 번, 그리고 11시 반 한 번, 1시 반 한 번, 2시 반 한 번. 이렇게 하루에 4번만 딱 체크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죠. 이거 하는데 각각 하나당 10초? 10초면 해요, 여러분들. 네.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시면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이걸 의미 있게 계속 샀는지 아니면 중간에 뺐는지 내가 보니까 중간에 고점 샀던 수량보다는 장 마감했을 때는 줄어들었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단발로 들어와서 안 좋게 보고 빠져나간 외국인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황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지속성을 갖춘 삼성전자를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팁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없으셨죠. 네. 이거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이렇게 제 거에서 나눠드리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꿀팁을 얘기 안 하시고 외국인 지분율이 쭉 빠질 때 삼성전자 좋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고 장기 투자. 증권업계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산 다음에 장기 투자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 기회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현금으로 사서 빠졌다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언젠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까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힘들고 또 좋다 좋은 기업인데 이만큼 빠졌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하면은 주린이분들 신용, 미수 이런 걸로 몰빵해 버리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들고도 반대 매매가 아주 단기간에 나갔습니다. 이 좋은 종목을 들고서도요. 네. 그래서 참담한 기억들을 안고 계시는 개인분들이 많을 건데 절대 주식 투자는 신용, 레버리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현금으로만 내가 이걸 정말 잃어도 괜찮겠다 하는 여윳돈으로 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네. 사장님 그 신간 빨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다 담아드릴게요. 네.